오늘 놀라운 오븐은 두 분께 질문을 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네네. 도경환 씨, 네네. 경환 씨는 아내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엄청.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오늘 이거 유전자 얘기인데 갑자기 시작부터 그렇게 애정. 그 경환 씨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유전자 때문이거든요. 어허. 그게 유전자 때문이라고요? 네. 이게 나는 유전자를 고려해가면서 사랑을 해본 적은 없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빛이 나서 사랑한 것 아, 예. 적외선이 나오죠. 그게 무슨 과학적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생리학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유전자는 페로몬 같은 물질을 통해서 결혼하기 전에 좀 유전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상대에게 끌리게끔 또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기보단 좀 다른 사람한테 네네네. 끌리는. 맞아. 오 맞아. 맞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전자의 반을 가장 효율적인 상대와 거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결혼은 어떻게 보면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저는 지금 유전자 거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고모하고 이모 네. 중에 누구랑 더 친하세요? 이모. 저도요. 예상되는 답변 진짜요? 감사드리고요. 왠지 모르게 외갓집이 더 좋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하. 치킨도 처갓 양념 통닭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시댁 양념 통닭은 시댁집 없잖아요. 양념 통닭 없어요. 시댁집이 없네. 일단 시댁 양념통닭 너무 불편해. 아니 양념이 맛은 너무 코로 어려워.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식당에서도 저희가 이모 이렇게 부르지 고모는 잘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색하고 좀 안 친근하고.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결과가 아니고 미국에서 한 결과니까 아 진짜요? 네, 외국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것도 유전자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외할머니와 더 친한 것도 유전자와 상관이 있다. 왜지?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뿐입니다. 어머니. 엄마. 자기 배에서 자기가 직접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친가 쪽에서는 외가만큼의 핏줄에 대한 확신이 덜하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핏줄을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무의식적인 본능이 있다는 건데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이 직접 낳은 모계 쪽이 더 확신을 갖고 있다. 확신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성향에도 약간의 유전학적인 진짜? 백그라운드가 있다. 고양이파, 강아지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고양이가 인간하고 더 가깝지 않아요, 유전적으로? 우리 호르몬 중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제 세로토닌은 좀 더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에게서 많이 높은 편이고 도파민은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에게서 좀 높게 나타나는데요. 고양이는 약간 좀 독립적이고 제멋대로잖아요. 그 도파민의 경우는 뭔가 새로운 것을 탐색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에 대해서 더 쾌감을 느끼는 도파민이고 네. 세로토닌은 어떤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계 질서에 따른 행동을 좀 더 잘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걔는 좀 순종하고 좀 친근하고 그래서 세로토닌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더 개를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제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에서 고양이보다 반려견을 가진 경우가 많게 나타납니다. 야 그런 조사 결과도 있구나. 많은 분들이 두 분처럼 유전자가 뭐 이런 것까지 결정해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 인간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생존 기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내 몸속에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게 내 유전자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두뇌를 비롯해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은 유전자가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몸이란 것은 유전자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자기 자신이 번식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또 인간 세상은 유전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차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좀 인정할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아니 배가 고프면 배고픈 주체가 나지. 내 아니라니까? 유전자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거를 대신 먹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영화를 봐도 내가 영화를 보는 건데 내 유전자가 본 거야? 유전자가 즐거우려고 대신 봐준 거지. 여행을 가도 내가 여행을 간 아니 건데. 얘가 가고 싶어서 간 거라고. 아니 문과 선생님들 이게 맞는 얘기 같습니까? 유전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에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UC 얼바인의 제임스 펄론 교수라고, 네. 이 사람이 신경과학자인데요. 네. 맨날 뇌를 찍다가 자기 뇌를 찍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뇌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어머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조상 중에 진짜 연쇄살인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 좀 그래.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실제로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예를 들면 친구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거는 따분해서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손자랑 게임을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보통 적당히 해서 져주잖아요. 네. 반드시 이기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되지는 않았죠. 네, 그건 그 어머니가 이 제임스 펄론 박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진짜 키우고 싶은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만 강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 그런 게 발현하기 쉬우니까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운동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했었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게 발현되지 않은 그렇지. 거고, 그래서 인생을 무조건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확실히 문과적으로 봤을 때 유전자가 있고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뭐 후천적으로 그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네요. 오히려 아까 그 전 사이코패스의 그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되기 위한 사회성이 결여된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유전자가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이과적으로. 상당히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깨닫고 뭔가 노력을 해서 사이코패스가 안 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안 됐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사회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저 번식 기계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저는 그냥 생명체 자체가 화학적으로 작동되는 기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인 거는 그게 맞아요. 그 말 아니에요? 아니, 어찌됐건 기계잖아요. 그 기계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아 나 저 사람 아니 죄송해요. 저 사람이라니요. 아니 죄송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라니요. 실제로 우리 인간도 물질이잖아요. 우리 몸도 물질이에요. 던지면 떨어지고 불태우면 불에 타고 때리면 뭐 어디가 왜 그래? 망가지고. 자꾸 말안.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정보가 유전자에 있는 이상 유전자는 사실상 거의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한다. 아무튼 이 모든 일이 지금 최정빈 교수님 때문에 벌어졌어요. 너무 말씀을 좀 폭탄 발언을 던지셔가지고. 제가 수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그 의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의 종속된 의지와 유전자와 독립적인 의지, 그리고 유전자에 반항하는 의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된 의지라는 거는 나는 꼭 결혼을 하겠어, 이 남자와 결혼하겠어, 혹은 이 여자와 결혼하겠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유전자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뭘 먹고 싶다,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싶다는 것도 유전자의 종속된 의지죠. 근데 유전자로부터 독립된 의지는 먹고 싶은데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유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걸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에 반항하는 의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지만 이것을 어떤 교육과 노력으로 대항하는 거죠.
교수님, 공부 잘하는 유전자 따로 있고 못하는 유전자 따로 있죠. 불행하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있죠. 외국어 잘하는 유전자 있고 못하는 유전자 네,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모든 게 유전자야. 아니, 너무 저 상담하지 아니, 마시고요. 진짜로 아니 모든 이제 끝났어. 상담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결론은 났고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면 돼 다들. 다들 허무주의자가 되면 돼. 허무주의 유전자가 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유전자라고? 하지 마. 끈기라든지 동기부여 또 유전이죠. 또 유전자의 영향력이 맞아요. 있고 심지어는 실전에서 시험을 좀 더 잘 보는 사람 실전에 강한 사람. 예. 그것도 유전자예요? 그것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운빨 아니에요, 그건? 뇌에서의 어떤 회로와 연관을 짓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데 시험 보면 조금 더 틀리는 애들, 안 되는. 예. 원래 실력보다 안 원래 나오는 실력보다 안 친구도 되는 애들도 있고 원래 실력보다 좀 더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고마워요. 게임 끝난 거야. 왜냐면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지? 제일 싫어. 그 애들한테 뭐라 할 게 아니네요. 너는 왜 공부를 남들보다 2배를 절대 뭐라 했는데 할게 성적이 안 나오냐? 어허.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그걸 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스스로 탓해야죠. 이 유전자라는 게 우리가 쉽게 볼 그게 아니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유전자라는 책이 있고. 맞아요. 리차드 도킨스의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 너무 유명한 책인데 정말 유전자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정말 뭐 어떤 뭐 다정한 부분이 아예 없어요. 뭐 어떤 의식, 심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염기 서열 그 자체로만 존재를 하는 거죠. 목적은 단 하나. 나를 퍼뜨려야 된다.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좀 이제 이상하게 느껴지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것은 아마 가장 당연한 것 같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자기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까요? 나와 다른 개체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개체인데 내가 왜 나왔으니까. 내 그러니까 새끼니까. 나왔다는 게 왜 중요해요? 아니 교수님 안 중요하세요? 자, 그러니까 혼자 사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과학에서 그러니까 정말 태양이 돌고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왜 땅은 평평한데 평평한 것 같은데 왜 둥글까?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은 자식을 사랑할까? 이거에 대한 답은 원래 없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사랑하냐면은 유전자가 절반 들어 있으니까. 지분이 반이 내 거라서.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 개체인데, 근데 그 유전자를 절반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소중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왜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아니 그러면 교수님은 자제분들한테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는 네 유전자의 절반이 내 거라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좀 더 크면 고백을 해야죠. 아니 도대체 교수님, 아니 뭐 하는 분? 조금만 더 크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요.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겠는데요. 죄송한데요. 교수님 좀 바꾸고 갈게요. 저쪽 저기 서울대학교 쪽으로 한 번만.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렇게 시크하게 솔직하게 대답하실 거라고. 사람이 늙는 것도 유전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화에 대한 거를 딱 끄집어내면은 궁극적으로는 불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노화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서 DNA에 계속 손상을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화가 근본적으로 생기는 건데 이제 우리 몸에는 사실 그 고장난 DNA를 고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시스템을 꺼버리거든요. 끄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살, 30살 때 번식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이 개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DNA 복구를 더 일회용품이었지?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시스템을 되돌린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너무 무섭다.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그러면 인간의 그런 유전 형질을 싹 다 바꿔가지고 뭔가 새로운 유전 형질을 또 발현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유전자로부터 결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몇 가지는 요거를 조금 바꿔서 다른 걸 껴놓으면 레고 블록을 빼서 다른 블록으로 끼면. 어떨까? 아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게 바로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입니다. 가위요? 가위처럼 레고를 하나 빼는 네, 게? 레고를 잘라서 요거를 다른 걸 갖다 붙이자. 네,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있어요. 이게 3세대 유전자 가위인데 그게 지금 가능한 기술입니까, 교수님? 네, 가능한 기술이고요. 이게 원래는 세균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의 주된 적은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마다 세균이 싸워야 되는데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있다가 잘라내는 그 시스템을 세균이 가지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처음 발견한 건 사실은 이제 그 요거트 회사에서 찾게 됐는데 요거트는 이제 유산균을 많이 키우잖아요. 유산균을 자꾸 공격하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찾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말 유전자 가위처럼 써보니까 효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체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됐죠. 당시 과학계에서는 정말 저도 느낌에 이거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중요한 기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 기억을 했던. 근데 그게 2012년인데 2020년에 노벨상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